안녕하십니까. 우파닷컴 최인식입니다. 거짓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미친 정책 그 두 번째 시간, 오늘 또 조기양 사실과 과학 대표 전 MBC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바쁜 시간에 또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지난번에 드린 여러 가지 나눈 말씀이 있지만 이제 그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고 이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 이 원자력 발전소는 세월호보다 위험하다. 이렇게 막 극단적인 그런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라고 말한 네. 근거는 20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은 1,468명이나 죽었다. 예. 그리고 그 후로 후유증으로 숨진 사람은 이루 헤를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예. 명백히 100% 거짓말이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이건 전 시간에 그렇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탄 폭탄 폭발과 네.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차이를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 원자폭탄은 대량 인명 살상용으로 개발된 예. 무기이고, 예. 원자력 발전소는 평화적 목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고, 예. 또 원자폭탄에 사용되는 우라늄 연료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우라늄 연료는 그 농도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우라늄 연료는 농축 정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폭발하려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슨 뭐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 반경 400km 모든 지역이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피폐한 황무지로 변한다. 이런 그 영화 판도라라고 하는 그런 B급 오락 영화를 보고 그걸 그대로 되풀이했단 말입니다. 만화를 본 거죠. 만화. 그렇죠. 만화를 보고 이 가정을 보면 대통령이 정말 얼마나 심각한 이 가정이냐. 마치 대통령이 하늘이 무너진다는 가정을 한 것이고요. 네, 원자력 그렇죠. 사고는. 그리고 해가 뜨지 않는다면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이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 독사한테 물린다면 이런 황당무계한 거짓의 토대를 해서 이 국가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탈원전 민치 정책을 펴고 있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그 심각성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이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것이 더 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람과 이야기해보면 예. 설마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겠느냐, 대통령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느냐,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잘 되자고 한 일이지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면서 탈원전을 밀고 나갔겠느냐,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탈원전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자는 것이지. 아니 글쎄 그 문제는 그 위험을 말한 것이 마치 하늘이 무너진다는 이런 거짓말 가정하에 대통령이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이야기했고 공상 만화 같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수소 폭발로 건물이 부서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도카이 대지진 당시에 후쿠시마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지역에 오나카와라고 하는 시가 있었고 오나카와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습니다. 이 오나카와 지역은 후쿠시마보다 더 큰 쓰나미 피해를 입었고 엄청난 그 파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었던 오나카와 원자력 발전소는 전혀 손상되지 않고 계속 전기를 생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후쿠시마나 오나카와에서 그 쓰나미 피해로 집을 잃고 갈 곳이 없어진 사람들이 예. 오나카와 원자력 발전소에 몰려들어서 예. 거기서 3개월 동안 예. 300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모든 가옥이 무너지고 건물이 파괴될 때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건물은 원자력 발전소라는 겁니다. 예. 이 지구상에서 가장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이 바로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자, 것입니다. 아무튼 대통령의 이 황당무계한 선동적 거짓말에 속아서 국민들이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니까 없애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표님은 어떻게 지금 설득을 하시고요? 아, 제발 사실과 과학에 근거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과 예. 예. 이 말씀을 꼭 네.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렇겠죠.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다면 원자력 발전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진짜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위험하다면은 어떤 부분에서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서로 연구하면서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은 뭡니까? 몇 사람에게 얘기 들은 거, 본인이 영화관에 가서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오, 정말 무섭다라고 눈물까지 흘렸다고 그래요.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거, 이건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큰 비극이고 희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모든 거의 정책들이 중요한 뭐 안보 정책이라든가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원자력 이런 중요한 정책들이 전부 다 몽상가들의 그 탁상공론에서 전문가를 모두 배제시킨 가운데 사실상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상 진행이 됐고 이게 지금 바로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뭐 방사선 물질이 유출된다는 위험 주장들이 사실상 심각하게 지금 이 가짜 뉴스가 막 만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 소위 말해서 탈원전 환경 단체들이 퍼뜨린 거짓말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 지역의 어린이들의 갑상선암이 44%나 급증했다라고 그런 가짜 뉴스 크게 떠든 적이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니 일본 정부로서도 깜짝 놀랐죠. 아니 그게 사실이야? 어떻게 어린이 갑상선암이 44%나 급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전국적으로 3군데를 선정해서 이 지역 단위로 어린이 갑상선암 발생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3군데를 선정해서 정밀하게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후쿠시마가 44%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다른 3군데 지역의 어린이 갑상선암 발생 증가율을 보니까 57%나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방사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후쿠시마가 낮은 거예요. 낮게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걸 정밀 검사하다 보니까 과잉 진료가 되고 평상시 같으면은 그냥 넘어갔을 문제도 아 이것이 문제다. 갑상선암은 아니지만 이것은 갑상선 이상으로서 암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다 조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후쿠시마에서는 44%, 다른 지역에서는 57%.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지금 일본 전역의 모든 어린이들이 갑상선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많은 환경단체, 심지어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일본은 이제 끝났다. 일본은 이제 멸망한다. 망했다. 일본 사람들은 다 해외로 이민 가기 위해서 지금 보따리 싸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난 오늘 예. 보십시오. 일본이 네. 망했습니까? 예. 후쿠시마가 망했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2019년 후쿠시마에 다녀왔는데 물론 쓰나미 피해를 입었던 후쿠시마 인근의 해안 지역은 엉망이었죠. 엉망이 됐고 물론 다이이치 원전 사고도 그 제대로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허의 모습을 보였지만 후쿠시마 시내로 들어와서 보면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과 환경단체의 그 가면을 쓴 이 단체들 또 이 선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위험한 거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원자탄을 가지고 협박하는 공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이 공갈에 대해서는 아무도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자력 발전 통해서는 세계에서 사고가 날 우려가 0%인 걸 가지고 선동을 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고 정책을 변환하고 이러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북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해서 만든 원자탄에 관해서는 환경운동가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이런 완전 위선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핵 무기가 몇 개 있는가 세어보면 13,400개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합니까? 그게 정확한 증거입니까? 13,400개. 이게 국제기구에서 조사한 결과예요. 13,400개. 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핵무기를 하더라도 한번 그 적진에 투하면은 10만 명 안팎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무서운 핵무기가 우리 38선 이북에 북한에 몇 기가 있습니까? 40기가 있습니다. 40기. 언제 그 40기가 되는 원자폭탄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날아올지 몰라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이 환경단체들이 북한의 핵무기, 원자탄, 수소폭탄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인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죠. 정치인이고 문재인 이 대통령이고 가장 위험한 건 그 위험을 알리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살아나가려면 우리 후손이 안전하게 이 번영하는 대한민국에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핵 무기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핵무기 40기를 보유하고 언제 이 불장난을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원자력 발전소는 없애야 된다고 그게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전문가들 저는 북쪽에 무슨 지령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그런 저는 의심이 사실 듭니다. 그거는 제가 눈으로 보지 않아서 뭐라고 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사고 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 정권이 끝나면 조사를 해봐야 알 일이죠. 북한에다 원자력 발전소를 그러면서 우리는 폐기하고 거기다 지어주려고 그 태스크포스를 연구를 했잖아요. TF에서. 그건 증거가 있으니까. 그건 증거가 있으니까 수사를 해보면 대한민국은 왜 원전을 폐기하고 북에는 짓고 그 가장 큰 위험이 되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못하면서 이 환경단체들과 모두 짜고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원자력을 이 기술을 모두 다 폐기시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권 탈원전 이 미친 정책이 4주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요 4년을 또 이번 계획을 좀 준비하시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선언 4주년을 맞아서 대한민국이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 그 피해 실상 같은 걸 좀 공개할 계획입니까? 이 문제를 그 언론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고요. 6월
19일이 토요일이라 예. 6월 17일 정도에 청와대 앞에 예. 1인 시위 형태로 예. 한 150명, 200명 가량의 우리 예.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예. 탈핵 철회를 요구하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이 미친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그렇죠. 이제 퍼포먼스를 하실 계획입니다. 네네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탈원전의 문제점, 이 방사선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거짓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서 출판이라든지 서적이라든지 만화라든지 제작해서 많이 공급할 예정입니다. 어떤 뭐 그 4주년 물론 4주년도 4주년에 대한 것을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4주년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때까지 끝까지 이 미친 정책에 대한 투쟁을 함께 국민과 함께 해내야 되고요. 어리석은 짓은 하루라도 빨리 방향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는 빨리 다음 뭐 대통령 선거에서 나서는 대권 후보들은 이 미친 정책, 문재인 정권의 이 미친 정책들을 모두 다 원위치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킨다는 그 공약이 사실 제일 먼저 공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가 된 송영길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자력 발전소 정책에 대해서 탈원전을 좀 재고해야 되지 않겠냐고 아주 완곡하게 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데서 알아들을 사람이 아니고요. 좀 강하게 더불어민주당이 당운을 걸고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문재인 대통령과 척을 지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완전히 결별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짓겠다, 지어야 한다, 짓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친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한미 동맹관계, 안보관계라든가 대북 정책이라든가 또 이런 그 중요한 탈원전 정책 이런 것들을 도대체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정책을 계속 밀어붙인 것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 뒤에 누가 어떤 조직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에서도 이 문제는 사실 동의하지 않는 대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 정권 말기가 되니까 서서히 이제 잘못된 것들이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탈원전 정책, 안보 정책 모두가 다시 지금 이제 들썩이고 있는데 이 정책을 도대체 누가 기획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이야기를 했는데 최순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문재인 정권의 최순실은 도대체 누구냐?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앞으로 좀 다뤄봤으면 합니다. 문재인 주변에서 그런 미친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다고 저는 짐작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이 관심 있게 보면은 이것은 이 미친 정책은 누구의 아이디어다. 이건 어디서 나왔을 것이다라고 이제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실정, 난정 가운데 어쨌든 이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고 우리 미래 세대 또 이 지구 환경에 엄청난 그 해악을 끼친 최악의 실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그 준비하시고 계신 그 행사와 관련해서도 좀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나 부탁의 말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이 벌써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원자력
시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기관 알죠? 세계에서 유명한 투자은행입니다. 여기에서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이 2050년이 되면 미국 다음으로 가는 강대한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이 아니라 분석이죠. 미국 다음으로 가는 1인당 GDP가 8만 달러나 되는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측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하락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문재인의 탈원전 때문에. 에너지가 없이는 기업도 나라도 가정도 제대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당장 보십시오. 이 사무실에서 정전이 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참 기계가 핑평 돌아가는 공장에서 정전이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든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 다뤄가기로 하고요.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다행히 1년 남짓 남았습니다. 더 사고만 치지 않고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모두 다 원위치해서 국가를 정상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탈원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짜 뉴스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탈원전 이 거짓도 가짜 뉴스도 최대의 생산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조기양 대표님처럼 이런데 열심히 싸우시는 분들이 외롭게 싸우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끝까지 대한민국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다음 기회에 또 우리 조 대표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